자,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읽었나? 이래서 당뇨약을 먹었을 뿐인데 왜 살이 찔까? 비만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비만해지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이 걸리면 반대로 비만해질 위험이 있다. 사실 비만과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병이지만 둘이 만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또 비만을 치료한다는 일부 당뇨약에 대한 광고 및 언론의 보도다. 물론 특정 당뇨약을 먹으면 수치상으로 분명히 살이 빠진다 하지만 이러한 체중 감량은 건강한 다이어트와 거리가 멀며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만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당뇨약이 만드는 비만에 악순환은 비만과 당뇨병은 인슐린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 말했지만은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병이다. 그런데 살이 찌면은 특히 배에 살이 많이 붙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인슐린의 활동이 방해를 받아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연구에 의하면 살찐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표준 체중인 사람보다도 최소 2배에서 6배나 높다.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표준 체중인 사람도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은 비만해지기 십상이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체내에 남아있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내장지방이 된다. 따라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이 찌는 것이다. 그런데 당뇨약을 먹으면 비만이 더 가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비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5% 환자들이 약 3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설포닐 유레아, 치아졸리, 딘디온 계열의 당뇨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환자들은 많지가 않다.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을 정리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4%의 환자가 모른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당뇨병 환자들은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린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의사에게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뇨병에서 벗어나고 본 마음에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체중을 줄인다. 그러나 당뇨약의 부작용 때문에 체중은 다시 늘어난다. 문제는 그 후다. 살이 빠졌다가 다시 찌면 혈당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를 발견한 의사는 약의 종류를 늘리거나 강도가 더 센 당뇨약을 처방한다. 심하면 인슐린 주사를 권하기도 한다. 그리고 체중은 또 다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당뇨약을 끊지 않고는 비만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셈이다. 당뇨약을 끊지 않고 비만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살이 찔까? 힘들다. 죽겠죠. 이를 몸소 느낀 환자들은 당뇨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형 당뇨 청소년의 90%가 살이 찌는 것이 싫어서 인슐린 주사를 가끔 빠뜨린다고 한다. 일형 당뇨병의 인슐린이 체내에서 전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알면서도 그래요. 약이 만드는 부적절한 다이어트. 인간의 장에는 GLP 글루카곤 라이크 펩티드 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이 장을 자극하면 분비되는 매우 강력한 인슐린 분비 자극 호르몬이다. 그런데 제약에서는 이 호르몬과 기능이 같으면서 체내에서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바로 GLP 유사체이다.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체중이 줄고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이를 검증해봤더니 5% 정도 체중이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약물은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운동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식욕과 식사량이 줄어들고 살까지 빠지기 얼마나 좋은가. 무엇보다도 비만을 유도했던 과거의 당뇨약들과는 달리 이 약물은 살이 빠지게 만드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신약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GLP-1 유사체가 어떻게 체중과 식욕을 줄이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 반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이유사치는 소화관의 운동을 억제함으로써 식욕까지 억제한다. 또 음식을 먹으면 빨리 배가 부르도록 두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포만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들의 정상적인 영양소 섭취와 원활한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필수 영양소의 결핍을 유도한다. 이러한 현상은 약을 강도질한다는 의미로 드럭 먹으라고 보낸다. 드럭 먹어. 드럭 먹어의 대표적인 약이 바로 메트포르민이다. 이 약은 포도당의 생성과 흡수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혈당을 낮춘다. 문제는 이 약이 비타민 B12 코발라민과 비타민 B9 엽산 등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약이 포함된 당뇨약을 2년 이상 복용한 결과 비타민 B12의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줄어들었다. 철저는 건선 위에 병 고치려고 먹는 약이 영양소 도둑이라니. 중앙일보 2015년 5월 9일. 이렇게 되면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더욱 멀어진다. 체내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당뇨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치료제들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약을 통해서 억지로 제어하다가 보면은 인체에 무리가 되어서 담석이나 담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 수도 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런 약이 비만 치료 겸해 혈당 강화를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식이요법과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 한의학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뇨약 없이 당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렇게요. 참. 당뇨병과 고혈압은 서로 끌어당기는 형제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매우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당뇨 환자는 고혈압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뇨병이 생겼다는 것은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거린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벽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결국 고혈압까지 생긴다. 그런데 이 질병들은 약을 매개로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킨다. 즉 혈압약을 통해서 억지로 혈압을 내리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당뇨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유발된다. 이렇듯이 당뇨병과 고혈압은 서로에게 최악의 관계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희망이 생긴다. 고혈압이 나아지면 당뇨병도 호전되고 당뇨병이 호전되면 고혈압도 나아진다는 희망의 말이다. 최악의 궁합이기도 하고 최고의 궁합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서 당뇨병과 고혈압은 약을 매개로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것일까? 혈압 강화제, 즉 혈압약이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이러하다. 서양의학에서는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소변을 보게 하는 이뇨제를 처방한다. 그러면 혈압은 떨어지지만 신장에 무리가 간다. 또한 이뇨제를 통해서 혈액과 진액이 동시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갈증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앉았다가 일어설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다. 기립성 저혈압인데 이는 머리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혈압약은 혈액을 부족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인슐린이 결핍되고 인슐린 결핍은 혈당을 증가시키고 이 상태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오르면서 바로 당뇨 환자가 되고 만다. 대만의 연구자들이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87,000명의 2형 당뇨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이 당뇨약을 먹는 사람보다 고혈압이 더 많이 생겼다. 물론 둘 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지만 인슐린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작용 외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인체를 응급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고혈압의 진행률도 더 높은 것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발병 원인이 비슷하므로 그 치료 방법도 매우 유사하다. 이 둘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모두에 의해서 생겨나며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 우리는 형제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다 형제다.
공통점이 있다. 심근경색, 뇌경색, 심장 및 신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접도 비슷하다. 따라서 당뇨병이 호전되면 고혈압도 동시에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은 형제나 다름이 없다. 나빠지면 함께 나빠져서 나쁜 형제가 되고 좋아지면 함께 좋아져서 착한 형제가 되는 사이다. 당뇨병은 동맥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모세혈관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 이는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인체의 말단 부위인 발가락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더 악화된다. 이와 동시에 당뇨약은 혈액을 턱하게 만드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동맥경화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플러스 당뇨약은 심장을 보호하지 못한다. 2008년 2월에 미국 정부의 대단히 연구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당뇨약을 먹어서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였는데,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고 결국 이 연구는 무려 18개월이나 남겨두고 중단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란 사람들이 연구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망한 것이다. 연구 과정을 종합해보면 당뇨약을 통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을 무려 250%나 높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달랐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애써 무시하면서 환자들에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환자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환자들은 당연히 이 결과 주목해야 하고 당뇨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 4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1969년에 실시한 비슷한 연구에서도 2008년에 사용한 약물과 동일한 계통의 약물이 사용되었고 그 당시에도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자, 이렇게요. 참 당뇨발 자연치유에 힘을 믿으면 수술이 필요가 없다. 서양 의학자들 중에서 자연치유를 시도하고 검증한 사람이 적지가 않다. 그들은 서양의학의 당뇨병 치료법이 당뇨병을 치료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심하면 환자들의 건강을 극단적으로 망친다고 믿는다. 특히 당뇨병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발의 치료에 대해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이견이 팽배하다. 서양의학에서는 증상이 악화되면 수술을 해서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상태라면 수술을 해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연하죠. 당뇨발은 당뇨병이 오래 진행된 결과 혈액이 신체 말단 부위까지 전달하지 못해서 발끝의 모세혈관이 헐거나 고르운 괴사가 생기는 병이다. 발은 걷고 뛰는 활동에 꼭 필요한 신체 부위이고 수술 후에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잘라내는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술 이후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근래 미국에서 자연치유로 당뇨발을 치료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자연치유의 놀라운 효과는 미국에서 매년 8만 6천 명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가락이나 발, 다리를 절단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지난 20년간 2배나 늘어난 것이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휘테거 박사는 서양 의학자들이 무시하는 자연법을 잘 활용한다면 대부분의 환자가 발가락이나 다리를 전단하는 일이 거둘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2008년 7월에 헬스 힐링의 당뇨병 합병증에 관한 임상 사례를 발표했는데 당뇨병 환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당뇨병의 호전을 위해서 설탕요법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했다. 일명 전구수 배출요법인 에드타킬레이션 병행 치료법이다. 환자 제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항생제도 듣지 않는 상황이었다. 제인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다리 절단 수술을 기다리다가 수술 5시간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휘테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휘테거 박사의 치료소를 찾아갔다. 휘테거 박사는 당뇨병을 치료할 때처럼 제이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식이요법과 영양소를 공급했으며
설탕약으로 다리 궤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에게 설탕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환자들에게는 항생제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설탕이 박테리아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제이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제 다리는 검은 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빛으로 변하더니 수일 후 궤양이 났고 계좌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교사직과 소프트볼 코치로 복귀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진단한 의사에게 편지라도 보내고 싶어요. 아직도 제 다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연치유 전문가 시나트라 박사는 당뇨병 환자 벨로미를 처음 봤을 때 심각한 증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벨로미는 손을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었으며 무릎부터 발가락까지 감각이 거의 없었다. 신경 전문의는 그녀에게 치료 방법이 없으며 다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나트라 박사는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녀에게 알파 리포산을 섭취하도록 했다. 알파 리포산, 알파 베타, 알파 리포산 이런 것들은 비타민 A, 비타민 A 종류를 많이 섭취하면 생성된다라고 하죠. 그간 시나트라 박사는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영양소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파 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 효소를 돕는 중간 기르의 지방산으로 인체에서 소량만 생산된다. 식욕 억제를 통한 비만에만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나트라 박사는 이 성분이 당뇨병에 충분히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성분을 초청받은 벨로미는 당장 섭취하기 시작했고 수주 후에 다시 신경 전문의를 찾아갔다. 그러자 전문의는 깜짝 놀라면서 손상된 신경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처방을 했다. 당뇨병 환자의 약 20%가 발질환으로 입원하는 만큼 당뇨병 환자는 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발에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고 찬 부위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심장은 우리 몸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혈액이 발까지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은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발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심장까지 되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한의에서는 이를 당뇨발이라고 한다. 당뇨를 오래 복용하면 말초 혈관이 막혀서 당뇨발이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당뇨발을 치료하다 보면 스스로 다리를 잘라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리를 자르지 않고 당뇨식 맑아지는 PN 발효 주스, 침, 약침, 맑아지는 봉침, 뜸, 한약 연고 등으로 통증이 완화되어 치료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당뇨발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원기와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꽉 막힌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약 치료를 하기에도 너무 늦어져서 결국에는 발을 잘라야 한다. 당뇨발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초기에 당뇨발을 치료하는 것이 좋다. 자, 자연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체의학을 해야죠. 우리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와 있다. 무조건 의사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에서 서양의학의 치료 방법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신의 조장이 아닌 더 나은 치료 방법으로 나아가는 도움을 주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의사들의 거짓말 그리고 진실. 미국 당뇨 정보 네트워크의 양심적인 서양 의사들이 참여해서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거짓말을 게재해 놓았다. 아리회에서 왼쪽의 내용은 서양 의사들이 하는 거짓이고 오른쪽은 진실이다. 당뇨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의사들이? 당뇨약과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가 주요 원인이다. 당뇨병은 유전이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유전적인 성이 되지만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자연 치유를 하면 치료할 수 있다. 당뇨병은 환자가 불러온 질병이다. 당뇨병은 체질, 유전, 환경의 영향이 크며 건강한 사람도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당뇨약을 중단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자연치료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당뇨병은 약으로 관리해야 한다. 당뇨병을 약으로 관리하면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뇌졸중, 혈류병, 각종 암으로 이어져서 평생 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차라리 아무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 말이죠.